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공공시설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들. 이러한 공공 갈등을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순 없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신화 1, 2 주민들이 2013년 4월부터 본격적인 집단 이주 등을 요구. 그러나 현행 법률상 집단 이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마을 주민과 한전, 한수원, 산업부, 울진군 등 이해 당사자 간 1년여의 협상. 뒤이은 갈등 조정 전문가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결국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국책사업 갈등을 해소한 울진 신한울 원전 주변 지역 갈등 사례. 이런 값진 결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공공 갈등 해결의 본질을 담은 5가지 요인. 대화, 신뢰, 조정, 실제 관심사 파악, 창의적인 대안 도출을 함께 살펴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 그것은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듣고 대화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마음을 여는 것 같습니다. 울진 신한울 원전 주변 지역 갈등 사례에서는 무엇보다 협의체 구성을 우선하였습니다. 대화의 장을 초기에 빨리 그리고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의체 없이 서로에 대한 불신이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시위 등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과 함께 국내에서는 밀양 송전설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의지도 물론 있었지만 이런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한 위기의식도 일정 부분 있었죠. 덕분에 어느 때보다 열심히 협상과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화는 서로 간의 불신과 주민들과의 충돌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을 다 허비한 이후에 이러한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실익에 기초한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맞서다가 아닌 마주보다로 함께 나아가는 길. 바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입니다. 공공 갈등 해결의 가장 큰 디딤돌은 바로 신뢰입니다. 문서와 자료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이 가진 특성과 정서, 동향 등을 파악하여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 형성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과 마을 지원에 대해 마음을 열고 협상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만나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도 풀리고 신뢰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는 공공기관 담당자들, 당사자들은 말투나 태도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작은 부분들이 이해 당사자들한테 신뢰를 주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불신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울진 사례에서는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식 회의 외에도 담당자가 수시로 주민과의 만남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속적인 신뢰 쌓기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갈등에 있어 가장 어려운 난관은 당사자 간에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명한 대안이 바로 조정 절차입니다.
조정회의 초기에는 각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각 기관들이 자료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조정 전문가가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하였고,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협상의 기본 규칙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회의에 임하기 전에 미리 대화의 규칙을 만들고 협상 테이블에 참여했습니다. 조정팀의 이러한 조치는 합의안 도출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팀이 이 갈등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서 기여한 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이 협의체에 참여한 대표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그룹별로 대표의 인정 동의서를 받았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회의 진행 동안에 이 조정팀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공공 갈등. 누구의 시선도, 입장도 아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공 갈등을 심도 있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 그것은 주민들의 표면적인 주장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실제 관심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실제 관심사를 명확히 파악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주민들은 집단 이주를 원했는데 실제로 원한 것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사는 거였습니다. 집단 이주를 원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통안전, 삶의 질, 건강 등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 탐색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정 전문가들과 함께 주장 이면의 실제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함께 찾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주민들과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실제 관심사를 파악한 뒤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신안의 사례에서는 집단 이주라는 입장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주민의 실익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도록 해서 도로이설, 건강검진, 그리고 소득증대 사업 등 다양한 대안을 이 당사자들이 찾도록 해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 갈등의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갈등을 단계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 일부는 집단 이주를 계속 원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산업부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과제와 장기적인 과제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시행사에게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적극적 노력과 의지입니다. 대화의 장을 신속히 마련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며 중립성을 갖춘 조정 절차를 통해 실제 관심사를 파악한 후 창의적인 대안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울진 사례의 갈등 해결을 이룰 수 있었던 5가지의 열쇠입니다. 많은 분들이 협상과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이 국내에서도 가능하겠냐라고 묻습니다. 신화일리 갈등 조정 사례는 이러한 방식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갈등과 반목이 아닌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모두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